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B뉴스 주식감별사 시작합니다. 다양한 이슈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주식들 엄선해서 감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권희 하이투자증권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금융시장이 다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긴축 우려 속에 킹달러가 다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1,300원대로 접어들면서 아직 달러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일 또 우리 증시 휴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장님, 오늘 시장 흐름 짚어주시죠. 일단 뭐 조금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좀 불안하실 텐데 네. 최근 보면은 좀 시장이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것 같으면서도 보면 지수는 여전히 2,400대 있고요. 네. 2,500을 넘어가기는 아마 힘들 거다라는 게 이제 모든 중론인데 그 이유는 2,500은 사실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굉장히 큰 자리고 우리나라 지금 수출도 잘 안 되고 있고요. 네. 무역 수지도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의 이익 전망치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대형주들이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이 불을 뿜으면서 올라가지 않는 이상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2,500은 넘어가기 어렵다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조금 주식 대형주를 하시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들이 어디에 많이 쏠리냐면 모멘텀이 좀 있는 종목들, 뭐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그래서 약간 테마성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네. 뭐 최근에 이제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뭐 그 외에 이제 뭐 폐배터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결국엔 이제 그런 모멘텀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쪽은 이익이 나오기보다는 꿈이 있는 종목이죠. 근데 이런 종목들도 지금 사실은 좀 과하게 좀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될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이번 주는 너무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좀 숨고르기를 하셔야 되는 한 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3월 달로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3월이 시작되는 이번 주에도 국내 증시는 미 연준의 긴축 기조와 또 달러 흐름에 주목하면서 박스권 장세를 펼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3월 증시를 둘러싼 주요 이벤트와 또 전망까지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하면 일단은 중국 양회가 개막을 하고요. 이제 3월 4일, 5일 이렇게 이틀간 뭐 진행이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양회 관련돼서 3일 날 뭐 3, 4일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양회 관련돼서 중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거냐.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중국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는데 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에서 이제 뭐 경기 부양이라든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는 경기 부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구 부양을 위한 인구 증가를 위한 뭔가 대책, 출산 장려 대책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일 또 바로 지금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가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떤 얘기를 할지 전 세계의 모든 투자자들 특히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뭐 자동차, 전기차에 투자하신 분들은 입을 다 지켜보겠죠. 일론 머스크의 입을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할지. 또 로봇 얘기도 어떻게 할지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베스터 데이에서 로봇 얘기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 외에 이제 보면 그 FOMC 회의 전에 뉴욕 연은에 이제 2월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가 또 있을 거고요. 또 예.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겨우실 텐데 이것도 한번 또 발표가 있을 겁니다. 14일 날. 이런 일정들은 있지만 여전히 지금 뭐 FOMC 전까지는 굉장히 좀 변동성이 좀 큰 장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 보자면 당장 이번 주에 중국 양회가 개막이 되고요. 그리고 3월 중순에는 뉴욕 연은의 2월 기대 인플레 발표, 그리고 미국 2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연이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3월 21일에서 22일 사이에는 3월 그 FOMC 회의 결과가 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런 이벤트들 참고하시고 시장에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업종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중립적으로 지켜봐야 할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떤 업종 지켜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IFRS 뭐 17 이래가지고 회계 기준이 바뀌었다라고 네. 하면서 그러면 보험사에 대한 가치 평가 이게 IFRS 이제 17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국제 회계 기준 중에 17번째로 만든 뭐 이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 안에 주된 내용은 보험사랑 은행과의 차별점, 그다음에 일반 기업과 보험사의 차별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험사의 회계 기준을 좀 바꾸겠다라는 네.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IFRS 4를 썼습니다. 원래 4를 썼었는데 그 전에 그걸 쓰던 이제 그 은행,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이 17을 적용하게 되면 좋아질 거다 나빠질 거다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지금 이제 분위기는 이걸 쓰게 되면 오히려 좋아질 거다. 특히 이제 손해보험 쪽은 더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삼성화재가 가장 대표적일 텐데 네. 단기간에 뭐 한 4, 5일 동안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종목들이 있죠. 손해보험 관련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다 같이 움직였습니다. 움직였는데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중립 의견을 말씀드리냐면 네. 일단은 화재 관련된 보험들이 왜 그럼 IFRS 때문에 좋아지냐라는 부분을 좀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IFRS를 쓰면 기존에 이제 그 손해보험 보험사들이 갖고 있었던 네. 보험사들은 수익 구조가 보험료를 받아서 보험료를 만약에 이제 100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거 100을 가지고 무슨 사고가 터지거나 문제가 생긴 뭐 돌아가시거나 뭐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네. 그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받은 돈보다 보험금이 적으면 주는 돈이 적으면 그 나머지가 이익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보면 대부분 뭐 사망보험금이라든지 사고 사건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제 재해가 있어야지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하는데 지급하는 데 있어서 이 확률적으로 당연히 그 사이에 시간이 굉장히 간극이 멀겠죠. 네. 물론 어떤 분은 한 달치를 내고 바로 사고를 당하시거나 돌아가시는 분도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은 오랫동안 장기간 유지가 됩니다. 계약이. 네. 그럼 매달 납입을 하시고 아니면 연납을 하시거나 분납을 하실 텐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사이에 그 유용한 돈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고객이 준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냐 그대로 갖고 있으면 물가가 올라가는데 갖고 있으면 손해겠죠. 네. 그러면 물가를 이길 수 있는 뭔가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그러면 사고가 터졌을 때 거기서 일부 자산을 팔아서 주더라도 뭔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기존의 회계 기준을 보면 보험자가 이제 계약자가 손님이 계약을 하는 당시의 금액 네. 만약에 이게 뭐 내가 월 10만 원짜리 가입을 했다. 20년 납을 했다. 그럼 월에 연에 120만 원이고 1년이면 뭐 1년이면 120만 원을 낼 거고요. 10년이면 1,200을 낼 거고 20년이면 2,400을 낼 겁니다. 네. 그럼 2,400을 다 납부한다는 가정하에 봤을 때 이거 보험 계약 당시 딱 20년 동안 2,400이 고정 수익이 생기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비용을 뺀 게 나머지 이익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계약 당시의 기준으로 했던 게 기존의 그 회계 기준이었다라고 보면 네. 지금 IFRS 17은 계약 당시가 아니라 그 뒤에도 현실 가치를 계속 반영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를 이제 잘하면 보험 부채 평가 기준이 예, 알겠습니다. 원가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변경이 된다. 그렇죠. 이런- 원가에서 이제 계약 당시 원가에서 네. 이제 시가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운용을 잘하거나 아니면 금리가 상승하는 기회에 갖고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초반에는 조금 주겠죠. 이자를 만약에 2%대 계약을 했으면 이자가 4%로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더 보험사는 이익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네.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처음에 5%의 계약을 했는데 연 이자를 근데 나중에 이게 연 3%로 떨어졌는데 이걸 5%를 계속 줘야 된다라고 하면 손해겠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생보사보다 손보사가 더 이익을 보는 이유는 저축성 보험 비율이 손보가 더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손보는 보장성 보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시가 평가에서는 생명보험사들보다는 손해보험사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면서 결론이 났고 시장에서 그러면서 그 화재 관련된 종목들 뭐 삼성화재뿐만 아니라 롯데손해보험, 뭐 흥국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되게 많죠 우리나라 국내 네. 보험사들이 이런 보험사들이 지금 주가가 대부분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예,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근데 또 그 손보 안에도 보면 저축성 보험을 안 팔았냐? 판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네. 판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걸 또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기 때문에 이 비중이 높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또 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손해보험은 대부분 이게 단기성, 소멸성 보험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보험사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회계 기준 때문에 재평가되는 거는 맞지만
중요한 건 인컴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회계 기준이 변경되면서 이게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눈속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각적으로는 그렇죠. 얼핏 보기에는 이익성이 높아졌다라고는 판단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지 않다. 장부상으로는 그런 뜻이죠.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아 예. 그러면 아 생각보다 기업 가치가 좀 싸졌네라고 해서 일부 조정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지속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기는 좀 어렵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손해보험사들도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손해율이 감소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받는 돈보다 주는 돈이 적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은 많이 받고 적게 줘야 사실은 그것이 핵심이죠. 핵심이죠. 예. 핵심인데 문제는 이게 사실 거의 내수 시장에 국한되어 있고 시장이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사람들이 많이 안 돌아다닐 때 팬데믹 상황에서는 손해보험사들이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좋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고가 덜 나기 때문에 그렇죠. 교통사고도 덜 나고 그다음에 뭐 재해 사고도 덜 나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다니니까 사실은 뭐 질환도 덜 걸리고 네네. 예,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도 덜 오고 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병원을 가는 비중이 적어지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실손보험 같은 경우도 청구가 줄어들겠죠. 네네. 그래서 손해율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화재보험의 가장 핵심인데 네, 그렇죠. 예, 손보사들의 가장 핵심인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이 회계 변경 기준은 일시적으로 반영될 수 있지만 추세 상승은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일정 부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이제 금융주 지난주에도 한번 은행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금융 관련주들이나 특히 이제 은행 관련주, 뭐 화재 관련 이런 손보사, 뭐 생보사 이런 보험사들 그다음에 뭐 증권회사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금융 계통의 업종들은 대부분 보면 정부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은 돈보다 나가는 돈이 너무 적어지면 또 보험료를 깎아달라고 난리를 치죠. 네, 그렇겠죠. 그러면 또 보험료를 깎아주면 또 손해율은 다시 또 높아질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통 월봉을 보고 주로 매매를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주봉이나 월봉을 보고. 네. 그러면 내가 안정적으로 이제 배당을 받으면서 이 종목들을 투자해보고 싶다. 네. 약간 채권 같은 주식인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손보사 주식들인데 보시면 박스권 하단을 철저하게 노리셔야 되고 박스권 상단을 철저하게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럼 어디를 상단과 하단을 볼 거냐, 짧게 네. 볼 거냐, 길게 볼 거냐는 조금 더 뭐 다른 투자의 포인트고 기업마다 좀 다를 수 있고요. 그건 차트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만약에 화재 관련된 이런 손보사들이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또 고민을 해봐야죠. 네. 그럼 어떤 뉴스가 나오면은 이걸 계속 들고 가셔야 되냐? 지금 제가 삼성 화재를 보여드리고 예, 있는데 이미 조금 예. 오른 부분이 어느 정도 있네요. 보시면 네. 예, 제가 너무 크게 했는데 보시면 이게 주봉이고 네. 월봉을 한번 보여드리면 예. 지금 월봉 하단에서 지금 보시면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저는 삼성화재가 많이 올라가도 지금은 단기적으로 네. 여기서 한번 박스권을 깼죠 이쪽에서 처음에 예, 그러네요. 깨면 그만큼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변동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엔 많이 올라가도 22만 원을 넘어가기는 어렵다. 네. 보고 있고요. 이걸 그러면 이걸 뚫고 예전에 가격이었던 27만 원, 뭐 30만 원 이렇게 갈 수 있지도 않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삼성화재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엄청나게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주가도 유리하게 반영이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상장 폐지가 됐죠. 이제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 보면 메리츠 화재가 이제 지주사에 합병된다고 하면서 없어졌는 지금 주식시장이 없는데 네. 금융 지주와 합병이 됐는데 그 주식도 올라간 이유를 보면 그런 합병 이슈라든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매입만 하면 안 되고 주식을 없애야 됩니다. 네네. 그러면 그걸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는 뉴스가 나오거나 뭐 한동안 이제 은행주들이 그런 요구들을 많이 받으면서 그럴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실행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배당도 많이 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게 여기 넣고 수익이 좋아야 외국인들이 됐든 뭐 개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투자를 네. 더 많이 하겠죠. 결국엔 주식이 올라가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야지 올라가겠죠. 네, 맞습니다.